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분석을 해봤는데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곳의 지역구 가운데 단 6곳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6석이라는 숫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얻었던 8석보다도 더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은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요. 저것이 뭐 민주당에서 나온 결과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자체 분석 결과잖아요. 그런데 당 사무총장이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오히려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야기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이 조금 더 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길을 리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리더하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지금 진단이 정확하게 됐는가? 이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뭐 여야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총선이 진짜 100일도 안 남고 마치 이제 시계처럼 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에게 있어서도 참 황당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심상치 않은 민심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내년 총선에 결과가 참패하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경고를 여러 번 줬기 때문에 그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역시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70개를 먹으면 154석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인데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과반이냐 180석이냐 최진봉 교수님,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수도권에서 얼마를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석이 영향을 왜냐하면 수도권에 거의 전체 의석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뭐 분석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도 이렇게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선거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의 판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나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낙관론에 빠지게 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는요. 진다는 생각으로 늘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뭐 우리가 이 정도를 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뭐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마치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민주당 후보든 누구든 저렇게 되면 해이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물론 뭐 자체적 분석을 통해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은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조금 지고 있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그 순간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저는 낙관론을 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형이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건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그냥 확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게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4월 10일까지 끝까지 이 상태로 갈 거다.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낙관론을 하는 순간 해이해지면 실수하게 돼요. 그 실수가 결국은 패배로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수도권 위기설이 높아질수록 한동훈 장관을 향한 차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숫자를 보시면요. 네. 4에서 16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 숫자상으로 단단히 4 정도면 의미가 있을락말락한 숫자인데 16대 19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혁신위가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이 이제 네.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다음 됐을 때 주쯤 지금 될 나오는 겁니다. 얘기가 예. 뭐 하나의 가정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동훈, 원희룡, 뭐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는 당의 얼굴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중앙에서 당 전체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그치고 사실상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의 얼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 차출설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저렇게 물론 차기 대선 얘기한다는 거는 3년도 훨씬 더 남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급한 그리고 정치 재개 뭐 참여선을 안 한 한 장관을 넣어서 뭐 대선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성급합니다만 적어도 저 조사는 다음 총선 내년 4월 10일에 그 총선이 두 사람의 어떤 이미지 대결 그리고 누구와 그 선거판을 이끄느냐는 이미지 대결로 간다는 점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은 상당히 불꽃 튀는 그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 16대 19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건 숫자 자체가. 네. 네.